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MC 변춘수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살펴보면 집을 떠나 학교나 회사를 거쳐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과정인데요. 건축은 우리 삶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표현이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건축이 중요하고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학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학과는 건축학과입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EBS 대표 강사시죠? 정동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분은 현재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노한수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실내건축학과 3학년 노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건축하면은 일단 건물을 짓는다, 세운다 이런 거 떠오르는데요. 건축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세운다, 짓는다 맞습니다.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네. Architecture. 네, 오늘도 영어군요. Archi 네, 중요합니다. 네. Archi라고 하면 우두머리 큰이라는 의미고요. 네. Texture 하는 기술. 기술. 네. Architecture 뭘까요? 우두머리 기술. 우두머리 기술. 가장 앞선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네. 건축학과는 우리 도시에서 사회에 요구하는 건축물들이 있겠죠. 네. 그 건축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디자인 능력을 배양을 해서 개발하고 그러한 건축이 세워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학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건축학은 도시 설계 그리고 건축 구조, 건축 환경 그리고 실내 건축, 조경 등 처음부터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것에 대한 디자인을 한다. 그것을 만드는 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에도 건축학과가 있고 또 건축공학과가 있는데요. 둘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학은 건축 설계를 하는 전문가를 배양하는 과고요. 네. 그리고 건축공학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술 분야, 즉 시공이라고 하죠. 건물을 세우고 쌓는 기술에 대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건축학과는 건물들의 내외관 디자인을 디자인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도면을 만드는 과죠. 그러니까 그런 도면을 바탕으로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뭔가요? 건축 만들 때 하중, 뼈대 그러한 어떤 수리적인 부분의 구조와 입체적인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공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건축학과는 설계, 건축공학과는 시공이 중심이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빙고! 맞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이 노한수 학생은 어떻게 해서 건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나요? 저는 다른 학교를 2년 다니다가 네. 군대를 다녀와서 다시 수능을 본 케이스예요. 그 전에는 어떤 학과였나요? 그전에는 이제 공대 컴퓨터공학과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 4년 정도 늦은 케이스인데 그래서 선택할 때 더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군대에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의 답은 건축이더라고요. 네. 예, 아무래도 어렸을 적부터 건축 시공 일을 해오시는 아버지 때문에 집에 관심이 많았던 게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4년이나 늦었다고 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본인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신중하게 이 건축학과를 선택하셨는데요. 실제 건축학과에 입학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던가요? 처음에는 정말 어떤 수업을 받게 될지 몰랐어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학교 다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전 학교처럼 비슷한 일반적인 수업을 받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네. 전혀 아니더라고요. 달라요? 네, 특히 이제 전공 수업인 네. 설계 스튜디오 수업이 있는데 이 설계 스튜디오 수업에서는 교수님은 물론이고 친구들끼리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서로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해요. 설계 스튜디오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제 설계 스튜디오 수업은 어떤 이제 건축에 관련된 하나의 공간을 정하고 이제 주택이나 네. 갤러리를 정해서 네. 자신만의 컨셉,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이제 공간을 꾸며나가고 네. 디자인하고 설계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의 언어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항상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많이 오가죠. 근데 저는 이런 발표식, 토론식 수업이 이제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익숙치 않죠. 네, 익숙치 않아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내 작품에 대해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어떤 네. 학생들은 왜 그래? 막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좋지? 이렇게 하지 않나요? 좀 가장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교수님께 어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네. 저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강하고, 그렇죠. 네, 이제 주장을 하고 굉장히 또 자신만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네. 주장을 하는데, 네. 나중 되면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오히려 이렇게 당돌한 그리고 당당한 태도를 가진 학생들을 더 좋아하세요. 그렇군요. 네. 네. 한수 학생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건축학과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건축학과의 수업 장면은 어떤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오늘 찾은 곳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2학년 건축설계 수업 현장. 도란도란 티타임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2층으로 올라가면 개인적인 공간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홀에서 어떤 책상을 둔다면 건축설계 수업은 학생들의 발표와 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발표 준비를 하는 과정은 고되고 힘들지만 학생들이 기꺼이 밤을 새게 만드는 건축학과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넓게 주변 사이트도 생각해야 되고 그 사용자에 대한 배려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점에서 좀 저만의 생각의 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의 발전을 위한 되게 예술적인 거랑 기술적인 거랑 되게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공대 같은 학문을 하게 되면 너무 지루할 것 같고 그렇다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적인 그러니까 미술 쪽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어우르는 게 진짜 건축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학과의 수업은 크게 건축 설계와 건축 설계를 위해 알아야 할 필수 과목들로 채워지는데요. 건축의 구조와 친환경 분야는 물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인문학, 역사, 그리고 전통 건축까지 우리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배경 지식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근본에는 인간을 이해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싫어할 것,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나오는 디자인이고요. 실은 그래서 수학과도 가깝고 인문학과도 가깝고 공학과도 가까운 학문이라고 건축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홍익대 건축대학은 건축학과와 실내건축학과로 나눠집니다. 그중 실내건축학과는 실내 공간의 디자인을 배우는 학과인데요. 공간을 표현하는 가구, 조명 등 다양한 디자인 영역까지도 실내 건축에 포함됩니다. 기본적인 건축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간으로 구체화시켜서 소통하는 방법과 또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입니다. 실내 건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스케일이라던가 또 휴먼 스케일이겠죠. 휴먼 스케일, 머티리얼, 디테일, 또 색채 이런 것, 또 조명 디자인, 가구 디자인 그런 이론 과목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4학년 졸업작품 준비인데요. 주제는 도심 재생을 위한 건물 리노베이션. 원하는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면서 오래된 건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아이디어가 관건입니다. 구로구가 처음에 공단이라는
그런 구로공단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발전을 해서 그 공단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곳에 어울리는 공간들이 사라져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어서 새로운 예술가들이 이렇게 스며들면서 구로구를 위한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든데요. 이게 뭔가 결과물이 나오고 보이는 게 있는 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뭔가 모형을 만들었을 때도 예쁘거나 아니면 이렇게 3D 모형을 렌더링을 하면서 뭔가 예쁘게 나왔을 땐 그런 성취감 같은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과제 준비를 하다 보면 집보다 작업실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은 학생들. 몇 시간째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하루 반? 한 30시간 정도. 이 공간의 사용자랑 가장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건축은 이렇게 러프하게 공간을 구현을 한다고 보면은 실내 건축은 이 안에서 뭐 디테일하게 가구나 혹은 뭐 재료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자에 맞춰서 구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많이 매력을 느껴서. 건축가는 공간과 사람이 나누는 대화에 윤활유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더욱 매력적입니다. 네, 건축학과 수업을 보니까 배워야 할 이론 공부도 많고요. 또 이제 실제 설계를 해보는 과제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건축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나요? 예, 건축학과가 혹시 몇 년제신 아닙니까? 5년제. 5년제.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제 친구 중에 건축학과 나온 친구가 있어서요. 보통 건축학과라고 하면 4년제로 알고 있거든요. 네. 5년제입니다.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기초과정으로서 기본 건축 설계를 배우고요. 그리고 건축학 개론, 우리 수지 네.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수지가 나왔던 건축학 개론, 네. 그리고 건축 표현 등을 1학년 때 배웁니다. 네. 그 2, 3학년 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건축 설계를 배우고 그리고 구조 역학, 건축 재료, 그리고 조형 등에 대한 과목들을 배웁니다. 네. 그리고 4, 5학년이 되면 좀 더 심화된 과목으로서 건축 설계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구조 설계, 그리고 건축 비평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한 걸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문적인 이론과 설계 등에 대한 교육 과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건축학과가 다른 학과와 달리 5년제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5년제가 된 이유가 건축사 배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건축학 인증을 받은 뒤에 국제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외국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외국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건축 교육도 외국의 건축 교육 과정과 마찬가지로 만들었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건축학 전공은 한국건축학 인증원에서 17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되는데 170시간 이수를 하려고 하면 배워야 될 겸은 맞겠죠. 네. 그렇게 해서 5학년까지 이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5년 동안 170학점 이상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 이수하게 되면 어떤 자격이 주어지게 되나요? 네, 5년제 건축학 인증대학교를 나온 뒤에 네. 3년간의 실무 경험을 하면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5년 졸업하고 3년 실무를 해야 이제 시험 볼 자격이 된다고요? 그렇죠. 건축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두머리 기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8년이 걸립니다. 네. 건축사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준비 그리고 경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자리해주신 노한수 학생은 근데 건축학 전공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실내 건축학 전공입니다. 두 개 네. 달라요? 네, 홍익대학교 건축대학에는 이제 5년제인 건축학 전공과 이제 4년제인 실내 건축학 전공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입학할 때부터 아예 그 전공을 선택해서 입학하게 되나요? 네, 전공을 선택해서 입학하는 경우도 있고 네. 건축학 전공에 들어갔다가 네. 본인이 이제 조금 성향을 파악해서 네. 이제 실내 건축학 전공으로 이제 나중에.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건축학 전공이랑 이제 실내 건축학 전공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년제 건축학 전공은 어떤 정해진 과목들, 필수 과목들을 이수하면서 정해진 단계를 밟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4년제 실내 건축학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자유롭게 이제 전공 과목들을 수강하고 그리고 타 전공 과목도 수강하면서 보다 열린 과정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건축에서도 또 뭐 건축학, 실내 건축학이 나뉘나 본데요. 선생님, 이 두 전공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교육 목표가 다릅니다. 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학 전공은 건축사를 만드는 전문가 과정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학생이 다니고 있는 실내 건축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실내 디자인에 맞는 부분에 대한 공간 예술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같이 이제 천사표, 갑자기. 천사표 같은 분들은 샤방샤방한 색깔, 어떤 분홍 색깔, 예쁜 색깔로 할 수 네. 있고, 저 같은 스타일은 이제 난해한 스타일. 뭔가 알 수 없는 미묘한 그런 스타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대해서 디자인적으로 표현한다. 그것이 실내 건축학 전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축학 전공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디자인의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건물이 무너지면 안 되죠. 그래서 안정성도 추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면 안 되죠. 예. 사회성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기 싫어. 아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쾌적성. 그리고 법적으로 위반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적법성도 고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학문에서 배우는 교육과정 내용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건축학 전공은 이제 건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고 실내 건축학 전공은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건축학과를 이제 촬영한다고 했을 때 번뜩 이제 떠오른 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영화 건축학 개론이었는데요. 어때요? 그 수지 같은 여학생이 있나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수지는 이제 TV나 스크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여학생이 있긴 있죠. 네. 건축학과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대학 이제 남녀 비율은 보통 이제 한 6.5 대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실내 건축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학우들의 이제 입학이 많아져서 이제 한 6대 4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건축대학 1학년 과정은 이제 건축학 전공과 실내 건축학 전공 이제 공통으로 이수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네. 네, 여기서는 이제 창의성과 예술성을 이제 배우기 위한 기초 과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입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에 좀 익숙치 않아 해서 많이 어려워하곤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건축 설계를 할 때, 그리고 전공 수업을 할 때, 오랜 시간 이제 책상과 드로잉보드 앞에서 앉아 있어야 된다는 점도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뭔가 이제까지 했던 학과들을 살펴봤을 때 디자인과 관련된 학과의 그 재학생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진득하게 앉아 있어야 디자인이 나온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법칙이 있죠. 엉덩이 시간과 건축의 완성도는 통한다. 엉덩이 시간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건축학과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건축학과 다니다 보면 과제가 많아가지고 밤을 새워서 또 과제를 한다거나 이런 야간 작업 많을 것 같은데, 그쵸? 전공 수업인 건축 설계 수업에 관한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대부분 학년의 전공 수업이 이제 한 학기에 주택, 갤러리, 아니면 상업공간, 리모델링 등 어떤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서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어떤 결과물들이 달라요. 학기 초에는 이제 자료조사부터 컨셉이나 주제들을 정해야 돼서 정하고, 네. 스케치나 드로잉을 많이 하는 반면에 네. 이제 중반으로 넘어오면 공간을 구획하고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도면이나 네. 어떤 스터디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제 이후에는 좀 더 이제 내가 만들어낸 공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다른 하는 작업들이 사람에게? 다른 네.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3D 이미지를 만든다던가 전에 있던 모형을 더 잘 만든다던가 모형을. 네, 그리고 도면을 친다던가 해서 이제 그 자신만의 스타일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정리하게 된 다음에는 이제 교수님들과 외부에 오신 손님들을 모시고 그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렇군요. 네. 네. 많은 과제를 하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2학년 때 했던 주택 과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 이거 직접 가져오신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갖고 나왔습니다. 네. 주택 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주택에 사는 클라이언트를 직접 본인이 정해서 설계를 하는 한 학기 과제였습니다. 아, 이 집엔 누가 살게 되나요? 저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주택을 설계하게 됐는데 보통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 과제를 접하게 되면 가족을 위한 집을 많이 설계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집을 짓게 됐죠. 근데 왜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제 클라이언트로 정하게 된 거예요?
3대가 같이 살다 보니까 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추억도 많고 이제 가진의 감정도 애틋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정말 큰 이유는 이제 바로 직전 학기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네. 네.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조금 더 생생할 때 이제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던 공간 그리고 원하시던 것들을 어떤 담을 수 있는 집을 한번 설계해 보고 싶어서 그때 이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뭔가 이제 설계하려면 건축에서 중요한 게 이제 디자인이고, 그렇게 창의적인 디자인을 하려면 뭔가 좀 독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게 이제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려면 평소에 어떤 훈련이나 노력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건축 분야는 시대적으로 문화나 예술을 다 아우르는 작품인 거 아시죠? 네. 그렇다 보니 문화적, 기술적, 예술적 분야에 폭넓은 관심이 사실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하긴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뭔가를 하기보다 건축과 예술에 관련된 독서를 하라. 그래서 즐겁게 보고 즐겨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나면은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가 있나요? 네, 졸업 후에 건축사 자격증을 따고 관련 기술사 자격증을 딴 후에 보통 우리가 가는 곳이 전문적 실무를 할 수 있는 어떤 설계 사무소입니다. 네. 취업을 한 뒤에 건축 설계, 그리고 실내 설계, 그리고 설계 감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확인하고 옆에서 잘 되고 있는지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건축 관련 공기업이나 연구소에 취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축직 공무원, 건설회사 등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수 학생, 이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생들은 주로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하던가요? 건축에 뜻이 있는 이제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나 국내 대학원을 진학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 중견 설계사무를 취직해서 바로 취직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건축에 관련이 많은 건설사나 구조 계열 회사에도 취직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건축 설계가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제 제품, 공간, 시각 디자인 그리고 광고나 기획 관련해서 취업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건축학과를 졸업하고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소 효자동이라는 건축 아뜰리에에 근무하고 있는 강재원 대리입니다. 사무소에 의뢰된 프로젝트 중에서 단독주택을 계획에서부터 인허가 업무, 그리고 시공에 필요한 감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형태를 잡는 일에서부터 건축물을 짓고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제반적인 상황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디자인 분야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작업이 나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강한 업무 강도가 가장 힘든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건축물이 지어지고 그 건축물을 사용하는 건축주가 어떤 점이 좋다라고 만족감을 나타내실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인가가 완성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지구력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분이 건축학과에 어울리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까 열정과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한수 학생은 어떤 분야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저는 3학년이다 보니까 아직 졸업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딱히 어딜 가야겠다 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좀 건축에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건축 설계사무소나 디자인 관련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건축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건축학과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예전에는 작업실이라고 해서 이제 선배, 후배, 동기들이 모여서 이제 한 집에 머물면서 전공 수업 이외에도 건축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흐르고 생활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져서 작업실 문화는 많이 이제 사라졌고요. 대신에 이제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팀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답사도 가고 어떤 공모전도 진행하면서 네. 건축에 대한 어떤 지식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이 건축학과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건축학과의 전망 아주 밝습니다. 밝은 이유가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가 인공지능이 침범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왜? 우리 한수 학생의 할아버지와의 추억으로 건축 만든 거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지수 기억하나요? 수지 기억하시나요? 네. 건축학개로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와의 추억을 가지고 건축을 했거든요. 건축을 의뢰를 했죠. 그런 부분을 봐도 추억으로 우리가 뭔가를 완성하기 때문에 AI가 침범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지금 전망이 건축사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다라고 네. 읽으시면 되겠고 예. 해외에서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우수한 자원과 그리고 해외 수주 같은 걸 통해서 해외 산업도 밝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건축은 이제 좀 뭔가 그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인 분야니까 전망이 밝다 이런 말씀하셨으니까요. 건축에 열정과 그리고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건축학과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축학과를 진학하려면 선생님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수리적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과적 사양과 그리고 문학적으로 이해해야 되니까 또 문학적 성격 그리고 예체능적인 이해도도 높아야 됩니다. 네. 그런 능력을 고루 갖춘 학생들이 특히 창조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소극적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요. 능동적으로 뭔가 더 좋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오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인내심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요. 끝까지 해내야 되니까. 그렇죠. 깁니다. 공정 네. 과정이. 네. 인내심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건축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한수 학생 한마디 해주시죠. 이 프로를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면 네. 건축을 한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건축학개론이나 어떤 드라마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겉으로는 멋지지만 그쵸. 속으로 감내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다만 이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진다면 그 어떤 분야보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의식주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걸 다루잖아요. 그렇죠. 주. 네, 주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직접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어떤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나보다는 남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타적인 성향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축학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과 공간이 우리 삶의 방식이나 생각을 바꿔놓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라면 그 공간 속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나.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먼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노한수 학생 그리고 정동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